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 준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새로운 소식이 있으시면 답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이란 경제활동 기간 동안의 소득 일부를 노후 생활 대비를 위해 적립하는 제도이며 운영 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눕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직영연금은 해당자만 받는 연금이기에 우리는 사적연금 중에서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이 기본으로 알아야 할 연금인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개인이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없기에 개인의 능력껏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개인연금 저축을 통해 노후의 현금 흐름을 보다 더 여유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은행과 증권, 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고 기관별 특이점으로 증권사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점과 납입원금 보장이 안 되는 단점이 있고 장점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계약 시 수령 기간을 정하므로 연금 수령이 개시되면 남은 적립금으로 계속 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자금의 수명을 늘릴 수 없는데 반대로 증권사는 연금을 받으면서 남은 자금의 투자가 가능하여 수익률과 배당을 올린다면 연금 받는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야 하고 요즘 추세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투자 가능한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장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대외적으로 설명하는데 보험사의 경우 사업비가 별도로 있어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5%대 간다고 가정하면 100만원 납입을 했다면 내 계좌로는 95만원만 들어가고 5만원은 보험사에서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보험사는 국채, 금융채, 공사채 위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2% 남짓이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태인데 보험사는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가입시킵니다. 증권사에서 투자가 가능한 미국 지수추종 S&P 500 ETF가 연간 수익률이 약 8%인 점을 감안하면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하기를 권합니다. 계좌 개설을 하는 방법은 유튜브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따라서 만들면 되고 수수료 이벤트 등을 확인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의 증권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집 주변에 증권사 매장이 있다면 직접 방문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대부분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연금저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는 매달 급여를 받기 전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내가 번 돈 마이너스 내가 쓴 돈은 남은 돈 곱하기 세율이 세금이 되고 세율은 표와 같으며 15%에서 24% 구간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세금이 계산되었으면 세금 마이너스 미리 낸 세금, 소득세, 갑근세를 계산해서 플러스일 경우 더 내야 하고 마이너스일 경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산출된 세금이 나왔을 때 세금에서 빼준다 해서 세액 공제이고 연금저축과 의료비, 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카드나 청약저축 등은 내가 번 돈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에 소득 공제로 들어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제를 다 받고 결정세액이 나오면 1년간 먼저 낸 세금과 계산을 해서 환급이나 추납을 하게 됩니다. 평범한 풀타임 근무자라면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시간이 짧거나 수입이 적은 경우에 큰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1년에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1년의 수익률 16.5%를 깔고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투자금을 미국 지수추종 ETF에 투자해서 5에서 10%의 수익률을 올린다면 1년에 16.5% 플러스 5에서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에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도 연금저축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1년에 1,8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이고 IRP를 300만 원 추가해서 900만 원을 맞추는 것입니다. IRP만으로 900만 원을 채울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최대치가 600만 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은 저율과세입니다. 수령하는 연령에 따라서 3.3에서 5.5%의 과세인데 이 부분은 원금이 세액공제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자는 저율과세를 적용해서 세율이 5.5%일 때 1억이라면 연금 소득세 55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일반 계좌의 경우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세 15.4%를 내기 때문에 원금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서 절세 측면의 유불리가 있을 듯합니다. 올해부터 1년에 1,500만 원 이하를 받아야 하고 연금 개시 후 매월 받을 연금액은 키움증권의 경우 계좌에서 미리 매도해서 현금화하고 인출을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의 장점 3가지 중에 세액공제, 저율과세를 제외하고 과세 이연이 남는데 이것은 세금을 뒤로 미뤄준다는 의미이고 미뤄지는 만큼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세 이연은 저율과세로 이어져 효과를 크게 할 수 있기에 세액공제보다 과세 이연 혜택이 더 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 있을 듯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오래된다면 효과가 클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생각만큼 효과가 별로일 수 있습니다. 과세 이연의 실효성은 각자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저축이나 빚과세 상품이 아닙니다. 돈을 넣었다고 국민연금처럼 나라에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축이라는 글씨가 있지만 저축이 아닌 투자라고 보는 게 맞고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은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연금저축과 IRP가 필수인 듯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저의 생각은 꼭 필수는 아니지만 해야 한다이고 투자 경험이 있는 근로자라면 꼭 해야 한다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미국 지수인 S&P 500에 투자를 했을 때 1957년부터 지금까지 평균 수익률이 8% 정도이고 이런 식의 투자에 자신 없다면 타이거 CD 금리 투자 같은 ETF에 넣어두면 매년 약 3.5%씩은 확정적으로 상승하니 복리 효과와 세액 공제받으며 노후 연금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해지할 시 특수한 몇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은 모두 물어내야 하며 연금 수령은 55세 이상,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10년 이상 기간을 수급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비슷한 상품인 연금저축과 IRP를 따로 운영하게 하는 것에 대해 요즘 통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던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비슷한 상품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일반인들을 어렵고 헷갈리게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연금저축 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ISA나 빚과세 종합저축계좌를 활용해서 이자 배당소득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도 있고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 맞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워낙 연금저축이 좋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기본 개념과 조심해야 할 부분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연금저축만큼 중요한 ISA와 빚과세 종합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